속보. 학생이 선생님을 고급차에 그 후 충격적인 전개가. 겨울의 끝자락. 미국의 한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자 존경받는 강사가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그녀는 망치로 머리를 공격당해 두개골이 부서져 즉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범죄를 더욱 잔혹하고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라 복잡하고 비극적인 불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관계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12월 17일 토요일 밤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칼리지의 유명 강사였던 리사 마리 네이글이 흔적도 없이 실종되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토런스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고 목격되었습니다. 토런스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평화로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을 떠날 당시 리사는 남편 데릭 해리맨에게 형제 라파엘과 함께 파티에 갈 것이라고 말하며 정확한 시간과 장소까지 세심하게 알렸습니다. 아내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데릭은 리사가 늦게 귀가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가 친구들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8일 새벽 1시 30분경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데릭은 리사가 아직 집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도 리사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새벽 2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녀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리사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 중 데릭은 리사가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임을 알 수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리사는 이미 파티를 떠났으며 배가 고파 간단한 야식을 사러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사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내의 설명을 들은 데릭은 마음이 놓였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리사가 집에 올 것이라고 믿고 그는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릭이 잠에서 깨어 방을 나왔을 때 그는 집이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사는 여전히 집에 없었고 이는 그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리사가 형제의 집에 들렀거나 곧바로 직장으로 갔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예정된 하루 일정을 소화하며 큰 걱정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날 무렵 데릭은 리사의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동료는 리사가 수업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묻고 데릭이 그녀의 행방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곧바로 데릭은 리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녀를 본 사람이 있는지 또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 중 누구도 리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모두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릭과 주변 사람들의 초기 불안감은 리사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깨닫고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리사의 가족은 그녀가 실종되자마자 즉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경찰은 실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시점부터 72시간이 지나야만 정식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리사의 가족은 스스로 수색 작전을 조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리사의 정보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가족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리사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산페드로에 거주하는 36세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탁월한 지능을 겸비한 인물로 간호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간호학 강사로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리사의 경력은 의료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10년에 방영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리사는 지역 사회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되었고,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매력적인 외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실종 사건은 더욱 미스터리하게 느껴졌으며 공공의 관심을 크게 끌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사의 가족은 그녀가 애초에 형제 라파엘과 함께 파티에 참석할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파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마지막 순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리사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만 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리사는 한 남성인 제키 제롬 로저스와 함께 도착한 것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키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리사가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칼리지에서 강의했던 간호학 수업의 전직 학생이었습니다. 리사와 제키의 관계는 가족의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신고된 지 정확히 72시간 후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제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키가 파티에 참석한 사실과 리사와의 관계는 그녀의 신비로운 실종 배경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제키와 접촉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제키는 자신이 리사를 파티 장소로 데려다 주었지만 약 30분 후에 몸이 좋지 않아 혼자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리사는 그 후 다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레스토랑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키의 진술은 파티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크게 상충되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티 참석자들은 리사가 다른 파티에 참석하겠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파티가 끝난 후 바로 집으로 가고 싶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키의 진술과 파티 참석자들의 증언 사이의 모순은 경찰의 의심을 증폭시켰고, 제키를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리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레스토랑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발견된 장면은 수사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리사는 제키 제롬 로저스의 자동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주차장을 떠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즉시 제키를 체포하여 조사에 협조하도록 했고,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제키는 리사가 실종되던 밤 그녀와 함께 마지막으로 있었던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의 역할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에서 제키는 자신과 리사가 함께 파티를 떠났으며 차를 몰고 가던 중 리사를 근처 주유소에 내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리사는 주유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야 한다고 했고, 이후 그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시점 이후로 리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제키의 진술은 그의 차량에 대한 경찰의 정밀 수사가 진행되면서 곧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내부에서 혈흔과 DNA 흔적을 발견했으며, 이는 누군가 이를 지우고 감추려고 시도한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이 혈흔이 리사의 것임이 확인되었고, 이는 제키를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수사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경찰은 리사의 실종과 관련된 추가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제키의 자택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중요한 돌파구로 여겨졌으며, 제키가 리사의 신비로운 실종에 직접 연루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은 집안에 숨겨져 있던 망치를 발견했고, 이 물건은 곧바로 법의학팀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망치는 실험실로 옮겨져 정밀 분석이 이루어졌고,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망치의 표면에서 리사의 DNA를 발견했으며, 이는 제키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망치와 함께 제키의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과 DNA는 리사의 실종 사건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제키 제롬 로저스는 결국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제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칼리지에서 간호학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리사의 수업에 참여하면서 그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교사와 학생의 관계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금지된 로맨스로 발전했습니다. 제키는 리사에게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지만, 리사는 현재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제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키는 점점 불만과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특히 리사가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제키는 리사의 애매한 거절과 모호한 약속이 자신을 화나게 하고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12월 16일 밤, 리사가 자신이 보낸 여러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무시하자 제키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격분한 그는 리사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 차 안에서 그녀를 만나기를 기다리며 밤새 차에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새벽 1시 30분경 리사가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그녀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리사는 갑작스럽게 제키에게 연락을 취해 그에게 친구의 생일 파티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키는 이를 관계를 회복할 기회로 여겨 즉시 동의했습니다. 파티가 열린 레스토랑의 감시 카메라는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포착했으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벽 1시 30분경 제키와 리사는 파티를 떠났고, 그것이 리사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생일 파티 후 귀가하던 길에 차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키와 리사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리사가 현재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제키와 함께하자는 그의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사의 단호한 반대와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다는 인식은 제키를 분노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새벽 시간이 한창인 외딴 지역에서 제키는 갑자기 차를 길가에 멈춰 세웠습니다. 근처 가게의 감시 카메라는 제키의 차량이 해당 장소에 멈춰 있는 장면을 약 30분 동안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분노와 통제력을 잃은 제키는 차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망치를 사용해 리사를 공격했습니다. 제키는 리사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려쳐 그녀를 즉사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범행 후 제키는 리사의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밤중 거리가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실은 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제키는 몰래 뒷마당에 깊은 구덩이를 파서 리사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제키는 시신을 은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철저히 청소했습니다. 그는 차량 내부의 혈흔과 DNA 흔적을 깨끗이 지우려 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여러 단서가 경찰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키가 체포된 후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으며, 뒷마당에 얕게 묻힌 리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리사의 시신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급히 묻힌 흔적이 뚜렷한 얕은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리사는 머리에 반복적으로 가해진 망치의 충격으로 두개골이 파열되어 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리사의 의복과 장신구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키는 범행 후 리사의 개인 소지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모두 폐기했다고 자백했으며 이는 사건과 자신을 연결지을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리사 마리 네이글의 살인사건은 그 잔혹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로 인해 대중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제키가 리사를 살해할 계획을 미리 세웠는지 아니면 단순히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이 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건은 리사의 남편 데릭 해리맨이 아내가 제키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데릭은 리사가 제키와 연인 관계였다는 제키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건의 진실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사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 역시 그녀가 지적이고 성공적이며 가족에게 헌신적인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제키 제롬 로저스의 변호인은 그의 의뢰인이 2016년 12월 18일 새벽 리사 마리 네이글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 측은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순간의 우발적 행동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비극의 원인이 제키가 리사에게 품었던 맹목적인 사랑과 배신감을 느끼며 억눌렸던 분노의 폭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키 제롬 로저스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리사 마리 네이글과 제키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 측에 따르면 제키가 리사의 간호학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리사가 먼저 제키에게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사는 제키에게 자주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며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과 불행을 털어놓았다고 변호 측은 주장했습니다. 리사는 자신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으며 새로운 출구를 찾고 싶다는 심정을 제키에게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리사는 제키와 함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자주 논의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는 제키가 리사와의 관계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다고 변호 측은 설명했습니다. 변호 측에 따르면 리사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제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었고 그로 인해 그는 그녀와의 미래를 강렬하게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여전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제키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변호 측은 이 관계의 불일치와 갈등이 결국 비극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키는 거절당하고 절망감을 느낀 순간 통제력을 잃고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 행동하여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리사의 직장 동료의 증언으로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제키의 차량에서 망치를 2번이나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증거를 근거로 망치가 단순히 우연히 차량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키가 범죄를 사전에 준비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키의 휴대전화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이 수집한 기록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전 며칠 동안 제키는 리사에게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보냈지만 그녀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키 리사와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낸 증인은 중요한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증인은 사건 발생 3일 전 점심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제키는 리사와 대화하며 분노와 짜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심각한 균열에 직면한 듯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키의 태도는 증인에게 이례적으로 느껴졌고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제키의 분노는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뚜렷했으며 리사 역시 화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증인의 진술은 차량에서 발견된 망치와 휴대전화 기록 등의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검찰 측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히 통제력을 잃은 순간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제키가 리사와의 점점 심화된 갈등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리사의 남편 데릭 해리맨은 리사가 제키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모든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언론과 법정에서 데릭은 자신과 리사의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했고 심각한 갈등이나 균열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키가 리사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했으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과장하거나 꾸며내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데릭 해리맨은 리사가 충실한 여성으로 자신을 절대 배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키 제롬 로저스의 불륜 이야기가 리사에 대한 병적 집착과 상실된 이성에서 비롯된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길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은 리사 마리 네이글 살인 사건에서 제키가 1급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론은 차량과 범행에 사용된 망치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DNA를 포함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도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제키의 행동이 단순한 분노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망치를 미리 차량에 준비해두는 등 사전 계획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와 증인 진술 또한 사건의 동기가 리사를 차지하려는 병적 집착과 분노에서 비롯되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제키 제롬 로저스에게 2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그의 잔혹한 행동에 대한 대가이며 동시에 리사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대중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비극적인 사건에 마침표를 찍는 판결이었습니다. 비록 판결이 내려졌지만 리사 마리 네이글의 비극적인 죽음은 독성 관계와 병적인 집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롭게 다룰 사건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